안녕하세요. 라이브원 순환기내과 김성국입니다. 오늘은 동맥경화 개선하는 혈액 리모델링이라는 제목으로 혈관 살리는 좋은 피 만들기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순서는 첫 번째, 혈관이 좋아야 끝까지 간다. 두 번째, 혈관을 지키는 요인은 무엇인가? 세 번째, 좋은 피 만들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혈액 리모델링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첫 번째, 혈관이 좋아야 끝까지 간다. 우리 몸의 대원칙입니다. 우리 몸 속을 들여다보면 굉장한 혈관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길이는 10만 킬로가 된다 그러죠. 이거 보시면 우리가 흔히 먹는 곱창, 이게 살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은 이 들여다보면 이게 보시는 것처럼 아주 굉장히 복잡한 그 혈관이 꽉 들어차 있습니다. 우리 소장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갑상선입니다. 마찬가지죠. 우리 손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게 오른편에 보이는 우리 몸에 이게 그 몸 전체 몸통입니다. 이게 굉장히 복잡한 엄청난 혈관망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장, 뇌, 콩팥 이런 장기들도 다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 혈관이 좋지 않고서야 우리가 끝까지 건강하게 갈 수도 없고 우리 장기들이 건강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 혈관이 이게 좋아야 되겠다, 깨끗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이 혈관도 사실은 정말은 이거보다 한 수만 배가 더 많이 길이로 따져서 더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극히 일부분만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혈관은 이게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보시면 우리가 이게 혈관이 동맥, 정맥, 모세혈관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세 개 중에 동맥과 정맥은 세개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피, 중막, 외막 이게 세개청이고 모세혈관은 단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피세포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피세포는 전체에 다 덮여 있고 동맥, 정맥은 이게 세개청으로 되어 있는데 중막은 이게 평활근이라고 하는 근육세포입니다. 그래서 동맥은 이게 두껍습니다. 그래서 이게 높은 압력을 견딜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피를 짜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비해서 정맥은 근육층은 얇지만 직경이 이게 큽니다. 그래서 많은 피를 갖다가 이게 담을 수 있습니다. 이게 내피는 혈액 흐름에 반응을 합니다. 이게 일정하게 흘러줘야 그 자극을 받고 이게 그 건강을 유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막과 외막은 이게 혈압에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혈압이 어느 정도 있어줘야 또 유지를 하는 거죠. 그러면 중요한 내피세포는 혈관 전체를 덮고 있는 한 층의 세포층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 역할이 뭐냐 하면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한 혈관을 유지보수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내피세포 기능이 떨어지면 그 다음에 동맥경화로 가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이 세포 기능이 살아나면 개선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혈전을 억제하고 혈류, 혈압, 염증을 조절하고 그 다음 면역에도 상당히 관여합니다. 그리고 이게 당 지질 대사에도 관여됩니다. 그러니까 내피세포가 좋으면 혈당 지질도 이게 상당히 개선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피세포를 아마 이제 우리는 혈관의 집주인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게으르면 쓰레기가 쌓일 것이고 이 집주인이 부지런하면 이게 혈관이 깨끗해질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내피세포를 좀 더 자세히 살펴봅니다. 보면 이게 전자현미경으로 찍은 겁니다. 이게 사진을 보시면 지금 이게 한 층, 여기 내피라고 표시되어 있는 이 한 층이 내피세포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그 표면에 어떻습니까? 수많은 털들이 나와 있죠. 우리가 마치 머리털처럼 이게 실제 우리 혈관입니다. 그래서 피는 이 위를 흘러가게 되어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 여기 그렇습니다. 이게 혈관 전체가 속은 내면은 수많은 털로 되어 있고
그 위를 피가 흐른다. 이런 구조입니다. 이 털들을 우리가 당단백질층이라고 그럽니다. 글라이코캘릭스. 이것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이게 첫 번째는 안테나 센서 역할을 합니다. 피 흐름을 감지해서 이걸 내피세포에 전달하면 필요한 반응들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두터운 층으로 말미암아 보호막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게 뭐 백혈구나 혈소판에 달라붙는 걸 억제하고 불필요한 물질들이 빠져나간 걸 막아줍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빠져나간 걸 막아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어떤 혈관에 따라서는 혈류 조절에도 관여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좀 더 자세히 살펴봅니다. 이 당단백질층 털이죠. 이거는 당과 단백질로 되어 있는 여러 종류의 사슬들이 있는데 거기에는 대표적인 게 히알루로난, 헤파란, 콘드로이틴 이런 것들이 이제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들의 역할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이게 센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피가 흘러가면 그걸 감지를 합니다. 피가 흐를 때 전단 억력을 만들어요. 이제 그 마찰력 같은 거죠. 만들면 이 털이 감지를 합니다. 감지를 해서 내피세포 속으로 전달하면 그때 필요한 물질들을 만들어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게 그 혈압 조절에도 관여하고 그 다음에 방어의 역할도 하고 그래서 이게 빠져나가지 않게 막아주고 또한 이게 다른 세포와 이렇게 혈관이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는데도 작용합니다. 이 털이 예를 들면 백혈구 이런 것들과 이게 교류를 할 때도 이게 작용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혈관을 그럼 보호하는 요인은 무엇이며 손상시키는 요인이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몸에서 생명 중심은 혈액이다. 예. 그래서 혈관도 예외는 아니다. 그래서 이 혈관도 혈액이 만들고 그 유지 관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 혈관도 혈액이 어떠냐에 따라서 좋게도 나쁘게도 바뀝니다. 만약에 나쁜 피, 나쁜 환경이 되면 혈관에 손상이 될 것이고 동맥경화가 쉽게 오겠죠. 그리고 반면에 이 피가 좋다, 좋은 환경이 되면 혈관은 회복할 수 있습니다. 동맥경화도 개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피를 어떤 피를 만드느냐, 좋은 피를 만드느냐, 나쁜 피를 만드느냐, 그것은 우리 각자의 몫이 되는 겁니다. 각자가 선택하고 실행하기에 달렸습니다. 그래서 내 피를 손상시키는 나쁜 환경이라는 것은 알려진 대로 고혈압, 당뇨, 그다음 염증, 산화 스트레스, 흡연 스트레스, 정신 스트레스입니다. 그 다음에 나쁜 혈류, 특히 운동 부족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됩니다. 이 나쁜 혈류, 좋은 혈류에 대해서는 제가 저번 비온 뒤에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나쁜 혈류, 좋은 혈류에 대한 내용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 피를 다시 회복시키는 것은 항염, 항산화, 산화질소를 잘 만드는 것, 그 다음에 좋은 혈류를 보장해 주는 것, 그걸 우리가 첨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게 좋은 피, 좋은 환경이 되면 이렇게 털이 정상적으로 잘 유지가 돼서 이게 피가 잘 흐르게 됩니다. 그 반면에 이게 피가 나빠지면, 나쁜 환경이 돼버리면 다 빠져버리죠. 빠져버려가지고 동맥경화 같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혈전도 생기죠. 그래서 이게 나쁜 환경, 이게 나쁜 혈액, 이거는 다시 말씀드리면 염증, 산화 스트레스, 그 다음에 당뇨, 고혈압, 담배 이런 것들이고 혈류가 나쁠 경우, 안 흐를 경우 이런 겁니다. 정상적으로는 이렇게 당단백질층 털들이 잘 유지되면서 이 털들이 이게 단백질과 혈장 성분들을 이게 머금고 있어요. 머금어가지고 마치 우리 그 점액질과 비슷해요. 그래서 이런 제혈층을 만들어서 그 위를 이게 적혈구나 백혈구나 혈소판이나 혈장들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런데 이게 망가졌다. 그때부터는 이제는 백혈구가 달라붙죠. 염증을 만듭니다. 혈소판에 달라붙습니다. 그 다음에 혈전을 만듭니다.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이 들어갑니다. 동맥경화를 만듭니다. 그리고 또한 이 털들이 이 안테나 역할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게 망가져 버리면 안테나가 망가져 버리니까 정보 전달이 잘 안 됩니다. 그러면 내 피에서는
필요한 물질을 못 만듭니다. 그러니까 혈관이 수축되고 염증을 막지 못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또 발생합니다. 동맥경화가 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이런 그 당단백질청 틀들은 어떻게 망가지느냐? 분해가 되는 겁니다. 사실 평상시에도 일부분씩은 이게 분해가 계속돼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또 그때그때 이제 계속 보충을 하죠. 그래서 유지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게 손상되는 기전은 이 혈액 속에 활성산소나 염증 물질 이런 것들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이 당단백질청을 분해하는 효소들이 갑자기 활성화됩니다. 활성화되면서 이 틀들을 갖다가 자르는 가위 역할을 하죠. 삭둑삭둑 잘라버립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제 조각들이 막 만들어지죠. 그 중에 일부 조각들, 해파란 조각 이런 거는 연구에 의하면 뇌에 축적이 되고 인지장애를 만든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 뇌 건강하고 혈관 건강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예. 혈관이 건강하지 않고서는 뇌가 건강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거죠. 그러면 이런 내피 손상을 일으키는 원인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봅니다. 산화 스트레스, 거기에는 노화, 담배, 술, 스트레스, 운동 부족, 자외선, 약물, 환경오염 물질, 중금속 등등 이게 전부 다 산화 스트레스 만듭니다. 그 외에 염증, 당뇨, 비만, 고혈압, 고지혈, 고지방식, 그 다음에 아르기닌이 부족한 것, 고염분, 우리가 너무 짜게 먹는 것도 그 혈관 내피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혹간에는 죽염 이런 걸 건강 목적으로 과다하게 섭취하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혈관을 상할 가능성이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호모시스테인 증가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수면 무호흡, 저산소 이런 것도 원인이 됩니다. 예. 이 내피세포의 그 당단백질청은 어떻게 유지되느냐? 쉽게 말하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분해가 한쪽에는 계속됩니다. 한쪽에서는 또 이제 그걸 또 보충해 줍니다. 합성이죠. 이 두 개가 균형을 이루는 겁니다. 그런데 분해가 더 많아지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내피가 손상되죠. 결국 동맥경화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합성을 더 많게 해주면 그 다음에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합성을 더 잘 되게 하자. 이게 이제 우리 목표입니다. 이게 합성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그러면 내피세포에서 그 당단백질청 그 섬유들, 틀들을 계속 만드는 것. 또 하나는 혈액 속에 그 유사한 그 성분들이 있어서 이 당단백질청에 합착이 돼서 보충해 주는 겁니다.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연구를 해봤습니다. 이게 염증, 이게 폐혈증 같은 경우 염증이 되니까 이게 보라색으로 보이죠. 이게 당단백질청입니다. 부피 또는 이게 길이라 봐도 되겠죠. 이것이 급격하게 망가집니다. 그 다음에 담배는 어떻습니까? 더 끔찍합니다. 담배는 이게 당단백질청을 갖다가 심각하게 훼손시킵니다. 만성적으로. 예. 그 다음에 혈당이 높은 경우도 망가집니다. 그래서 담배는 절대 금연입니다. 만약에 여기 밑에 보시면 담배 중에는 연기 나는 일반 담배가 가장 이게 심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이 이 담배를 끊을 수가 없다 그러면 그 차선책으로 전자담배로 이게 바꾸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안 하는 게 최선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당단백질청이 망가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렇게 보시면 이게 그 당단백질청이 이렇게 얇아지면 그 밑으로 이게 콜레스테롤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녹색 청이 보이죠? 이게 콜레스테롤입니다. 쌓입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데는 어떻습니까? 쌓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털이 망가지면 첫 번째 콜레스테롤이 밑으로 파고들어서 쌓이기 시작한다. 두 번째, 그 다음부터는 이게 망가진 데는 백혈구가 밑으로 파고 들어가기 시작한다. 실제로 전자현미경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거 참 대단한 사진입니다. 예, 밑으로 파고 들어가는 거 보이죠? 예. 그래서 이게 백혈구가 이게 내피에 달라붙은 다음에 파고 들어갑니다. 파고 들어간 다음에는 형태가 바뀝니다. 단핵구에서
대식 세포로 바뀝니다. 바뀌어가지고 미리 그 쌓여있는 LDL 콜레스테롤을 갖다가 주섬주섬 이렇게 집어삼킵니다. 삼켜가지고 뚱뚱해집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거품세포다 그럽니다. 이렇게 오도 가도 못하고 이게 쌓여있는 게 이게 바로 동맥경화입니다. 그 중에 일부분은 또 터집니다. 터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염증성 물질을 또 분비를 해요. 그러면 염증이 또 악화되는 악순환을 이렇게 돌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런 손상된 내피당단백질증은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그 전략, 이거는 간단합니다. 원리를 생각하면 첫 번째, 망가뜨리는 분해를 줄이자. 예, 그래서 염증, 산화 스트레스, 고혈당, 고혈압 이런 걸 조절하자. 그 다음에 합성을 증가시키자. 그러기 위해서는 항염, 항산화 필수고, 그 다음에 좋은 혈류를 만들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해서 이게 내피당단백질청에 도움되는 성분을 보충해 주자 이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좋은 피 만들기, 이게 혈액 리모델링이죠. 이거는 원래는 아주 단순합니다. 당단백질청을 생합성하는 것을 촉진시키고 그 다음에 분해는 억제시키자. 이렇게 녹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은 합성을 촉진시키는 것, 그 다음에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분해를 억제시키는 요소들입니다. 그래서 1번 항염, 항산화를 잘 시키자. 그 다음에 산화질소 생성을 충분히 잘 되도록 하자. 당단백질청 회복 성분을 보충해 주자. 그 다음에 혈당 지지를 조절해 주자. 순환을 잘 시키자. 그 다음에 알코올과 담배는 이렇게 절제하자. 수면 스트레스를 잘 하자. 조절하자 이겁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면 항염, 항산화가 충분한 게 어떤 게 있을까? 예. 첫 번째, 등푸른 생선, 오메가3가 많죠. 베리 종류, 뭐 블랙베리, 블루베리 이런 겁니다. 플라보노이드가 많습니다. 녹색 엽채류, 견과류, 전곡류, 콩류, 올리브유, 이게 특히 엑스트라 버진, 그 다음에 오렌지 종류, 다크 초콜릿, 녹차 이런 것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몸에 또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게 불포화 지방산 대사인데 거기에는 대표적으로 오메가6, 오메가3가 있습니다. 오메가6는 염증을 유발하고 오메가3는 염증을 억제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보시면 오메가6는 이제 리놀레산으로부터 해서 여러 단계를 거쳐서 아라키돈산을 만듭니다. 이 아라키돈산은 두 가지 요소에 의해서 한쪽으로는 프로스타갈란딘 만들고 한쪽으로는 류코트리엔 만듭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 몸 안에서 강력한 염증 물질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어느 정도 필요하니까 만들죠. 이게 없으면 또 회복이 안 됩니다. 이건 필요한데 과다한 것이 문제입니다. 과다하니까 여러 가지 동맥경화도 마찬가지 이런 걸 이제 문제를 야기합니다. 그래서 적절히 조절하는 게 좋은데 이게 과도했을 경우에 우리가 약을 씁니다. 뭐 이게 소염 진통제나 아스피린을 쓰는데 그런 걸 쓰지 않고서도 생강이나 강황이나 녹차, 양파가 이게 천연적으로 이게 항염 작용을 합니다. 이런 걸 평상시에 좀 넉넉하게 드시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이게 류코트린 만드는 걸 억제하는 거는 이게 약으로는 스테로이드 쓰지만 부작용이 많으니까 평상시에 아연, 셀레늄, 알로에, 글루타치온 이런 걸 좀 섭취를 좀 늘려주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프로스타글란딘이 프로스타사이클린으로 또 바뀌면 또 항염이 됩니다. 또 이 바뀌는 이 효소를 활성화시키는 게 생강, 마늘, 양파, 마그네슘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품들을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좀 더 챙겨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메가3는 오메가 6번하고 이게 경쟁적으로 오메가3에는 EPA, DHA 이런 게 있죠. 알파리놀렌산이 있습니다. 이게 아라키돈산과 똑같은 요소를 씁니다. 그러니까 오메가3가 많으면 상대적으로 아라키돈산 대사는 줄어듭니다. 그래서 오메가3를 늘리는 것, EPA, DHA는 생선기름에 많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알파리놀렌산은 아마시나 들깨기름에 많으니까 이런 걸 충분히 섭취하는 것도 항염에 크게 도움이 되겠죠. 우리나라 들기름이 좋죠. 그래서 그 다음 항염, 항산화 외에도 내피나 당단백질청을 갖다 회복시키는 것,
중요한 것은 산화질소를 잘 만들도록 하는 것. 그 다음에 그 당 단백질청 회복 성분을 다른 성분을 보충해 주는 것. 그 다음에 좋은 혈류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 되면 송산된 이 층이 다시 회복이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혈관 내피에는 산화질소가 큰 역할을 합니다. 여러 가지 혈관을 확장시키고 항염하고 항산화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데, 그런데 이게 슬프게도 나이가 들면서 급격하게 그 만드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대략 남자는 40대, 여자는 50대입니다. 예. 그러면 젊었을 때에 비해서 절반으로 뚝 떨어집니다. 여자들은 왜 더 오래 괜찮으냐? 그건 그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60, 70대 되면 거의 바닥입니다. 그래서 나이 들수록 혈관 관리에는 신경을 더 써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산화질소를 잘 만드는 식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녹색 엽채류, 거기에는 식이질산염이 많습니다. 질산염이 들어가면 그게 산화질소를 만드는 데 재료가 됩니다. 그 다음에 비트, 오렌지 종류, 수박, 석류, 견과류, 마늘, 다크초콜릿, 녹차 이런 게 되겠습니다. 이 중에 상당 부분은 항염, 항산화하고도 겹쳐져 있죠. 그러니까 이래저래 덕을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외에 산화질소 생성에 도움되는 건 당연히 생선과 육류입니다. 예. 그 외에 이제 유제품, 계란 이런 것 다 도움이 됩니다. 그래 고기를 너무 안 먹는다, 이것도 혈관 건강에 좋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외에 그 내피 회복에 이게 그 쓰이는 성분을 보충해 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그 중에 하나가 히알루론산. 아까 그 털 중에 한 가지가 히알루로난이라고 했죠. 그걸 보충해 주는 데 쓰입니다. 거기에 설렁탕, 도가니탕이 이게 많습니다. 이것도 이게 한 번씩 드시는 게 도움이 되겠죠. 그 외에 시스테인 많은 마늘, 양파, 글루타민을 보충해 주는 것, 이거는 고기, 생선에 많으니까 이런 것도 생각하십시오. 그 외에도 HDL 콜레스테롤도 역할을 합니다. 이 HDL 콜레스테롤은 이게 그 백혈구가 내피세포에 이게 그 달라붙는 걸 억제해 주죠. 그 다음에 LDL 콜레스테롤이 산화되는 것도 막아주죠. 그 다음에 염증 물질 만들어내는 것도 막아주죠. 여러 단계에서 작용합니다. 그래서 이걸 높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건 높이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이게 유산소 운동입니다. 그 외에 식이로서는 식이섬유, 아보카도, 견과류, 올리브유, 등푸른 생선 이런 거 이것도 다 겹치죠. 그 다음에 여기도 또 나옵니다. 금연, 그 다음에 절주,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해 보면 동맥경화 개선하는 좋은 피를 만들기 위한 건강식이 실천 팁은 우리가 이제 일상적으로 먹고 있는 식사에서 이게 좀 보완을 하는 겁니다. 야채, 과일, 견과류는 좀 더 이게 섭취를 더 늘린다. 그 다음에 생선, 닭고기도 좀 늘린다. 대신에 돼지고기나 쇠고기는 좀 줄인다. 설탕도 줄인다. 그 다음에 올리브유나 유제품도 이게 적절하게 섭취해 주면 좋습니다. 실제로 이게 지중해성 식이라 그러잖아요. 이걸 했을 때 실제로 심혈관이나 뇌졸중 발생이 거의 한 30, 40% 줄어듭니다. 그 이유가 혈관을 좋게 하기 때문이죠. 예. 그리고 실제로 동맥경화가 생겼다 그럴 경우에는 좀 보다 적극적으로 치료를 할 수 있겠죠. 그 위해서는 이제 아르기닌 그 약재를 씁니다. 그래서 수액제제죠. 그래서 이게 그 내피의 기능을 향상시켜서 산화질소 만들고 혈액 개선, 내피 개선, 그 다음에 항염, 항산화 수액제를 씁니다. 그래서 항염, 항산화를 시켜서 내피 개선 시키는 걸 이렇게 치료적으로 접근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물리적으로도 아까 그 혈류가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ECP, 체외 역박동술이라 그런 걸 우리가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척류를 증가시키고 내피를 활성화시키고 산화질소를 잘 만들어주니까 내피가 이제 기능이 살아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연구에 의하면 이 ECP를 하게 될 경우에 항염 인자를 증가시키고 그 다음에 염증 인자를 감소시킨다는
이런 보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염, 항산화에도 같이 도움이 된다 보시면 됩니다. 그 외에도 징코나 곡류텐, 비타민, 미네랄, 글루타치온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됩니다. 최근 저희가 이렇게 해서 치료한 사례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5세 남자입니다. 남자인데도 보면 상당히 동맥경화가 왔습니다. 이게 밑에 보시면 우내경동맥, 좌경동맥 이런데 이게 내경동맥 두께가 1.9mm, 3.0mm 됩니다. 측정을 해서 1.5mm 이상이면 동맥경화라고 진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이분도 항염, 항산화수액, 아르기닌, EGP 쓰고 본인이 식이 운동을 조절을 잘 했습니다. 치료가 끝난 뒤에 체력이 많이 증가됐습니다. 전과 비해서 5배를 뛰어도 지치지 않고 발기 개선, 피부 개선, 피로, 수면 개선 이런 것들이 다 왔습니다. 다리 저림도 없어졌습니다. 이러한 치료 효과는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 치료에 대해서 다 공이 다 이렇게 같은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착도 51%에서 27%로 줄어들고 1.9mm이던 이게 동맥경화반은 1.2mm로 이제는 더 이상 동맥경화 아니죠. 예, 그 다음에 3.0은 2.0으로 이게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63세 남자분입니다. 협심증이 있고 당뇨, 고지혈증이 있습니다. 치료는 마찬가지로 항염, 항산화수액에 아르기닌 EGP를 했고 이제 본인은 식이 운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치료 후에 그다음 운동할 때 호흡곤란 생기던 게 협심증 때문에 그랬던 게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좌우가 각각 3.1이 2.2로 2.2가 1.6으로 경화반이 많이 개선되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1세 여자분입니다. 이분도 항염, 항산화수액에 아르기닌, EGP를 치료를 하고 식이운동을 했습니다. 치료 후에 얼굴 피부가 많이 좋아지고 탈모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수면 피로가 개선되고 체력도 좋아지고 목 뒤에 있던 말초신경통이 좋아지고 두통이 개선됐습니다. 우측 좌측의 경동맥의 경화반들이 1.5가 1.1로 1.4가 1.0으로 각각 좋아진 걸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5세 여자분입니다. 고혈압, 고지혈이 있는데 이분은 치료를 하고 2.0이 1.4로 2.1이 1.0으로 각각 상당히 좋아지고 이게 흥미롭게도 뇌혈관 MRA로 찍은 혈관 사진인데 치료 전에 우측에 중뇌동맥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협착 때문에. 그러던 것이 치료 끝나고 나서 경동맥이 좋아지는 것과 더불어 뇌혈관도 협착이 많이 개선이 돼서 이제는 혈관이 우측에 중뇌동맥이 이제는 잘 보이게 됐습니다. 마지막 정리를 하겠습니다. 결국은 좋은 혈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혈액이 좋아야 되겠다. 이 좋은 혈액을 만들기 위해서는 원칙은 명확합니다. 첫 번째, 내피당단백질청의 생합성을 증가시키자. 그러기 위해서는 항산화, 항염이 충분히 돼야 되겠다. 아르기닌 등이 이제 충분히 공급이 되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순환이 원활해야 되겠다. 치료를 위해서는 EGP를 활용할 수 있겠다. 그 다음 두 번째, 내피당단백질청 분해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혈압, 혈당, 지지를 조절을 잘 해야 되겠다. 그리고 금연, 그 다음에 술은 안 하는 게 최선이고, 이제 안 되면 이게 상당히라도 이제 줄여야 되겠죠. 이상입니다. 질의응답을 받겠습니다. 예. 예,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예, 50대 남자분이 이제 고혈압약을 복용하고 계신데, 당뇨는 고혈당이라 그러지 않고 당뇨라 그러고, 그런데 이게 고혈압은 왜 고혈압 병이라 하지 않고 고혈압이라고 하느냐. 예, 고혈압이라고 하는 게 이제 영어로 hypertension, 혈압이 높다라는 거 하는 건데 그 자체가 병명입니다. 그래서 그 고혈압 하면 그 자체가 바로 병명이기 때문에 따로 이게 병자를 우리가 더 붙이지는 않습니다. 예. 다음 질문입니다. 예.
그 비타민 C 메가도즈 주사를 주기적으로 맞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염증을 낮춰주는 데 도움이 될까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심스러운데 연구들에 의하면 연구들에 의하면 비타민 C가 그 하루 한 1000g 정도 이게 보충해 주는 게 좋겠다 그러고 더 이상은 이게 경구로 했을 때는 흡수가 더 잘 안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고 지금 이게 메가도즈로 주사를 하는 거죠. 이 경우는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1000g 정도가 괜찮을 것 같고 더 이상 하는 것은 그 부분은 다른 신장 기능이라든가 다른 기능이 다 문제가 없다면 큰 문제는 없을 거라 봅니다. 그런데 추가적인 이득이 있을지 그거는 좀 제가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신장 기능이 안 좋거나 할 경우에는 그때는 그거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비타민 C 혈중 농도가 과도하게 높을 때는 또 위험한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너무 자주 하는 경우에는 위험성이 있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예,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예. 그 좋은 습관으로 혈당이나 그 고지혈증 수치를 낮출 수 있느냐? 이제 상당 부분은 됩니다. 이게 예를 들면 경계성에 있다 그러면 되는데 아예 병인 경우 있죠. 그거는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런 경우는 우선 좋은 습관, 운동과 식이 조절을 충분히 해보고 그래서 다시 체크를 해보는 거죠. 해봤어도 자기 힘만으로는 이게 조절이 충분치 않다 그러면 그때는 약을 쓰는 게 필요하면 약을 쓰도록 합니다. 그렇게 관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십자화과 채소를 갈아서 스무디로 먹고 있어요. 예. 이렇게 갈아 먹으면 신장에 안 좋다 그러는데 의견을 주세요. 이랬더니네요. 평상시 자기 신장이 정상이라면 별 문제는 없습니다. 예. 그런데 신장 만성 신부전증이 있다 그럴 경우에는 이게 전해질 배출이 잘 안 되거든요. 예를 들면 칼륨 이런 게 배출이 잘 안 되니까 이런 십자화과 채소에는 칼륨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과다하게 들어가면 배출을 못 하니까 혈중에 칼륨이 쌓이면 그러면 아주 위험할 수 있죠. 그런데 정상적인 신장이다. 그때는 염려 안 하시고 이게 그냥 그대로 다 드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질문 받을까요? 죽염을 3분의 1 티스푼 정도 섭취하고 있는데 안 먹는 게 낫겠지요? 예. 수면 무호흡도 역시 영향을 주는군요. 예. 예, 죽염을 3분의 1 정도 특별한 원인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예. 특별한 원인이 없다 그러면 굳이 그러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리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그 정도 죽염을 드셨다 필요해서 드신다 그러면 대신에 수분 섭취를 좀 충분히 하셔가지고 혈중 아까 고염분 상태가 안 되도록 그건 좀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좀 상쇄가 되겠죠. 그리고 수면 무호흡도 역시 안 좋습니다. 수면 무호흡 자체도 상당한 이게 저혈중 저산소라고 하는 이게 충격을 주거든요. 뇌에도 충격을 주고 혈관에도 충격을 주고 다 충격을 줍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어떻게든 개선하는 게 좋겠고, 만약에 수면 무호흡이 있다 그러면 이게 전문 이게 진료를 받고 이게 치료를 받기 전에라도 이게 바로 눕는 것보다는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이게 모로 눕는 게 이게 훨씬 낫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수면 무호흡 원인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혀 뒷부리가 이게 기도 입구를 막아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옆으로 누우면 좀 낫습니다. 예, 그렇게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 질문을 받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 예.
식용유 대신 올리브유 쓰는 게 좋겠네요. 예. 아보카도 오일은 어떤가요? 예, 식용유는 대부분 카놀라 기름이 많죠. 예, 콩 기름이나 이런 것들이 옥수수 기름, 그 다음에 카놀라, 그러니까 그런 기름인데, 그거보다는 만약에 열을 가열하지 않고 쓸 경우에는 올리브유가 좋습니다. 엑스트라 버진이 확실히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가열할 경우는 좀 달라집니다. 달라지니까 가열해도 좀 안전한 거는 차라리 포도씨 기름 이런 게 좀 더 안전할 것 같아요. 그리고 올리브유보다는 그냥 일반 식용유를 가열할 때는 쓰는 게 낫지 않겠나, 제 견해로는 그렇습니다. 아보카도 오일도 좋습니다. 네. 이런 것들은 가열하지 않고 먹을 때 쓰십시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65세신데) 혈압약을 10년 복용하셨네요. 건강검진 때 경동맥에 약간 협착이 있다 그랬습니다. 생활 습관만으로 다시 좋아질까요? 사실 이거는 좀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치료가 필요하고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운동이라든가 식이 조절은 중요합니다. 이게 더 진행되는 건 막아야 되거든요. 예, 만약에 여유가 되시면 한번 저희 병원을 한번 내원해 주시면 한번 경동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입니다. 예, 나이가 70이신데 당뇨도 있고 다리가 자주 저리다 그러셨습니다. 혹시 혈관이 좁아져서 그런가 질문하셨고, 예, 이런 경우 되돌릴 수 없는지 답변을 부탁드린다 그랬습니다. 예, 당뇨가 되면 뭐가 문제가 되죠? 예, 당뇨의 문제는 이게 단기적으로는 이게 고혈당, 그다음에 케톤증 이런 것 때문에 위험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결국 한 가지입니다. 그거는 동맥경화입니다. 당뇨도 마찬가지, 고혈압도 마찬가지, 고지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전부 다 동맥경화를 만드는 게 이게 만성 그런 후유증이죠. 이게 제일 문제입니다. 그래서 당뇨가 있는 경우 아마도 이게 이제 동맥경화가 있으실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다면 이제 다리가 저린 원인인데, 다리가 저린 원인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다리가 저린 원인은 첫째,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게 동맥경화가 있어서 피가 잘 안 갈 경우, 그 다음에 또 이게 동맥만 아니라 정맥이 다시 잘 돌아오지 않는 경우, 이게 하지정맥류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말초신경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당뇨가 되면 말초신경염이 잘 옵니다. 왜냐하면 작은 혈관들이 망가지니까, 동맥경화 때문에. 그러니까 작은 혈관들에 이게 산소나 영양 공급이 충분히 안 되니까 말초혈관들이 망가집니다. 그래서 이게 절인데, 이게 당뇨발 이런 게 있죠. 당뇨 때문에 다리가 저린 경우는 특징적으로 발바닥 이런 데, 발가락 끝, 발바닥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게 점점 올라가는데 양측이 비슷하게 올라갑니다. 이런 경우는 신경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저리다 그러면 다른 원인, 동맥경화라든지 아니면 하지정맥류 이런 걸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동맥경화가 왔다, 그건 되돌리기는 쉽지 않지만 이때는 부지런히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운동을 해서 혈관이 또 좁아지는 걸 막아야 되겠죠. 그리고 운동을 계속하게 되면 또 작은 혈관을 새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굵은 혈관이 비록 이게 좀 좁아졌다 하더라도 이게 작은 혈관들, 그러니까 우회 혈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게 만들어져서 어느 정도 또 보충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전에 이게 신경 때문인지 정맥 때문인지 동맥 때문인지 꼭 이거는 확인을 해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콜레스테롤이 높아서 스타틴 계열 약을 먹고 있습니다. 근육통이 자주 생기는데
이 약을 끊으면 혈관이 다시 나빠질까 걱정됩니다. 약을 바꿔달라고 말씀드려야 되나요? 예. 한번 정리해 봅니다. 지금 고지혈이 있어서 이제 떨어뜨리는 스타틴 약을 먹고 있습니다. 먹고 있는데 약을 먹으니까 근육통이 자주 생깁니다. 그러면 끊어야 됩니다. 그런데 다행히 그 고지혈약 스타틴이죠. 거기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있으니까 종류를 일단 바꿔봐야 됩니다. 바꿔서 이 약에는 근육통이 생기더라도 다른 약에는 또 안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꾸는 걸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세요. 말씀드리셔가지고 약을 이게 꼭 바꾸셔야 됩니다. 아픈데도 불구하고 약을 계속 드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참고로 고지혈약을 스타틴을 먹을 때 그 부작용을 조금 막아주는 게 코큐텐이 있습니다. 코큐텐을 같이 먹었을 때 좀 이 부작용을 좀 줄일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도 있으니까 그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햄이나 베이컨 이런 음식도 산화질소를 생성해서 안 좋은 식품인지요? 예. 아까 우리 혈관 내피에서 만드는 산화질소는 좋은 겁니다. 좋은 것일 뿐만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걸 잘못 만들면 이게 안 좋습니다. 그런데 햄이나 베이컨에 이런 데 들어있는 질소, 질산염 이런 화학물들이죠. 이거는 이 자체가 혈액 속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부작용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만들기 때문에 안 좋은 거죠. 혈관 자체에서는 혈관 자체가 만드는 산화질소는 중요합니다. 우리 몸에서 혈관세포도 내피세포 또 혈관질소를 산화질소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백혈구도 만들어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심지어는 뇌세포도 산화질소를 만들어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런 데는 다 꼭 필요한 거고 이게 햄이나 베이컨에 있는 질산염을 먹어서 만든다 그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안 좋은 방부제나 이런 것들이 이거는 햄이나 베이컨은 반드시 줄여야 됩니다. 굉장히 안 좋은 거는 이거 수많은 통계들이 연구들이 나와 있습니다. 예, 그거 단 드시게 되면 일주일에 한두 번씩 이게 조금씩 드시는 정도로 하십시오. 예. 그 다음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30대이신데 부친이 50대에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셨답니다. 이분은 혈관 상태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첫 번째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게 경동맥 초음파입니다. 그건 반드시 해보세요. 30에도 이게 동맥경화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20대 후반에도 동맥경화가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합니다. 예, 반드시 해보시고 대처하셔야 됩니다. 경동맥 초음파를 해보십시오. 다음 질문입니다. 동맥기능저하 발기부전인데 20후가 어느 정도 효과가 볼 수 있을까요? 음경동맥까지 내피세포나 산화질소의 증가의 영향이 갈 수 있을까요? 음경이 워낙 미세 혈관 구조잖아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20대 중반입니다. 답은 결론부터 이게 도움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산화질소 내피세포 효과는 그게 미세 구조까지 다 갑니다. 이거는 다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게 미국이 ECP 치료를 오랫동안 해왔거든요. 수십 년 됐습니다. 초기에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의해서 내피 기능이 활성화된다. 그래서 동맥경화 개선이라고 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새로운 신생혈관,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척부동맥, 콜라테랄,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우회동맥입니다. 작은 혈관들을 많이 만들어주는 그런 연구들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도움이 된다. 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게 연구들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CPA에서 발기부전이 개선된다는 게 연구들이 이미 다 되어 있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직장 그 스트레스가 많으시다네요. 그래 혈압이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고 예, 동맥경화의 전조일 수 있나요? 예, 이것 자체가 가슴이 참 뻐근하다 그러셨네요. 예, 이건 확인해 봐야 됩니다.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혈관 상태는 이게 경동맥 초음파를 해보고 그 다음에 가슴 뻐근한 거는 반드시 이게 심장 초음파, 그 심전도 관련 혈액 검사 하실 수 있으면 운동부하 검사 같은 것 이런 걸 꼭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가지는 마세요. 예. 다음 질문 또 받겠습니다. 폐경 이후로 폐에 살이 많이 찌고 콜레스테롤도 올라갔어요. 이게 혈관 건강에 영향을 주나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여성들은 폐경이 되면서 그 어떤 면에서 혈관을 상당히 보호해주고 있던 여성 호르몬이 이제는 뚝 떨어져 버립니다. 그때부터는 급속하게 남자들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동맥경화 발생 빈도가 같아져 버려요. 그래서 콜레스테롤 올라가죠. 부부 비만 생기죠. 혈관 동맥경화도 잘 생기고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혈관에서 내피세포에서 산화질소 만드는 능력도 뚝 떨어져 버리죠. 예,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그 여성들은 이게 폐경 이후에 건강관리, 예, 운동과 식이 조절 철저히 하고 자기 혈관 한 번씩 다 보세요. 경동맥 초음파를 해서 내 혈관 상태가 어떤가 이거는 꼭 보시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아스피린 약 복용이 혈관 살리는데 조피 만드는데 효과가 있나요? 예, 상당히 중요한 질문하셨습니다. 이게 과거에는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이게 그 웬만하면 아스피린이 이 혈관을 보호하고 그러니까 이게 뇌졸중이라든가 그 심근경색 이런 거 막아주는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웬만하면 다 그냥 먹었습니다. 먹었는데 그 뒤에 조사를 해보니까 아니다 이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게 도움이 되지만 이게 필요한 사람들만 먹어라 이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먹는 거는 이제는 이게 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뇌졸중이 있다 아니면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이 있다 이제 이런 일들이 다 있을 때 아니면 혈관이 동맥경화가 이게 예를 들면 동맥경화, 경동맥 초음파에서 이게 협착이 있다. 이제 적어도 50% 이상 이런 협착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혈전 만드는 걸 막아야 되니까 이제 복용을 권장합니다. 아까 아스피린이 제가 앞서 설명드린 항염 작용이 있다 했죠. 그거는 용량이 정식 용량일 때 이게 고용량일 때 그렇습니다. 그런데 혈소판 막기 위해서는 혈소판 응집 이런 것 그러니까 혈전 막기 위해서는 그때는 소량을 씁니다. 예, 하루에 한 100ml 정도 이런 소량을 쓰죠. 이제 보통 이걸 이야기하거든요. 이제 이거는 그냥 특별한 이유 없는데 먹는 것은 이게 아니다. 예, 그리고 먹어야 될 반드시 그런 이유가 있다. 당뇨가 오래됐다 아니면 동맥경화가 있다. 그 다음에 뇌경색이나 심근경색, 그 다음에 협심증 이런 어떤 병력이 있다. 이런 때는 그거는 또 먹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마지막 하나 받고 마치겠습니다. ECP 장비, 미국 오리지널 바수 메디컬 장비와 시중에 나와 있는 장비들 차이가 있는지요? 예, ECP에 대한 질문인데 이거는 제가 그냥 경험자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게 이것저것 다 이제 써봤거든요. 이게 결과적으로는 이 장비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이 장비들을 어떻게 운용하는가 사용자의 능력에 달렸다고 봅니다. 뭐냐 하면 이 혈류를 갖다가 이게 심장에 한번 짜고 그 다음에 수축기 때는 심장에 한번 피를 짜서 이게 혈류를 만들어주죠. 이 ECP는 이완기 때 심장에 안 짤 때 이게 그때 짜줍니다. 그래서 심장에 한번 짜고 그 다음에 기계가 한번 짜고 이래서 피가 이게 일정하게 흘러가도록
주는 장치거든요. 그래서 이 조절을 잘 해야 됩니다. 압력과 그 다음에 타이밍 조절. 이걸 잘 해야 되는 게 이게 이제 관건이고, 장비는 웬만하면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예, 이걸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예, 다음에 뵙겠습니다. 예.